음. 자, 수2-5의 함수의 증가함 수직당 실전 개념. 이 자리에 없는 민성이는 이제 저녁에 혼자 듣겠지? 자, 함수의 증가함. 함수의 증가함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제 미분은 다 끝난 거다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 이 원리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다 추정해서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정확하게 잘 그 용어들을 잘 숙지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 함수의 증가함에서는 제일 먼저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증가 상태는 뭐고 증가 함수는 뭐고 이 두 가지 용어를 되게 헷갈려한다고. 용어가 비슷한데 증가 상태는 뭐고 증가 함수는 뭐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선 먼저 그걸 설명을 해보면 증가 상태를 먼저 설명을 해보면 우리 영범이가 좀 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지? 증가 상태는 점 하나에 대한 정의다. 증가 함수는 구간에 대한 정의다. 머릿속에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좀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증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점에 대한 정의니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걸 갖다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럴 때 여기 있는 점, 이건 무슨 상태냐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그지? 이런 걸 갖다가 감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잖아. 저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극값이 되는 거야.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이건 증가 상태가 되는 거고. 바로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증가 상태에 있는 점을 갖다가 거기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거보면은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기울기가. 그지? 그래서 여기를 X축이라고 이렇게 놓게 되고 여기를 갖다가 B라고 놓고 여기 있는 점을 갖다가 A라 하고 여기 있는 점을 뭐 C라고 이렇게 놨을 때 FB 프라임은 뭐가 된다는 거야? 0보다 크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증가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되게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매우 주의해야 돼. 미분이 가능할 때 증가 상태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거 잘 봐.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점에서도 이거는 여기를 D라고 할까? 그러면 이 점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서 이것도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것도 분명히 증가 상태라고. 하지만 FD 플라임이 값이 존재해야 하네. 이게 존재를 안 하거든. 첨점이라서. 왜냐면 좌미분계수는 이렇게 접선이 거지고 우미분계수는 이렇게 접선이 거지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점, 이걸 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주의해야 돼. 증가 상태이면 FB 프라임은 0보다 크다. 아니야. 뭐가 있어야 돼?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있어야 돼.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건 2차 함수의 경우인데 3차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3차 함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y는 x 3승이거든. 이걸 fx라고 이렇게 놔보면 gx라고 놓을까? gx라고 이렇게 놔보면 이 점 있지, 이 점. 이 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여기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x축 이렇게 안 그려지지 참.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y이고 이렇게 이게 x축이 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고. 왜 0인지 확인해 보자고. gx의 플라임을 하게 되면
3x 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럴 때 이 점은 증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F0 프라임은 뭐가 돼? 0이라고. 그지? 주의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할 때 증가 상태이면 이거다. 이건 참이겠지? 그지? 참이지? 참이야? 는이 여기에 는이 붙을까? 붙어야 돼? 그럴 것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증가 상태면 FB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을까? 확실해? 그냥 이거 빠져야 돼. 맞아? 진짜? 극한의 미래는 증가 상태이면은 FB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확실하지. 네, 하지만 안 확실하지. 네, 0일 수도 있잖아. 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지. 이거 확실한 거죠? 이게 확실한 거지. 그냥 이거 빼면 어떤 일이 벌어져? 3초 이거 발레가 생기잖아. 네. 여기 봐, 여기 F0 프라임은 0인데 그 0에서 이거 증가 상태잖아. 그러니까 증가 상태이고 미분 가능한 상태에서 증가 상태이다 그러면 이 등호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하루 특가는 또 뭐야, 쟤는? 오 빵원이래.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또 있어. 그래서 여기 등호가 붙어야 돼. 증가 상태가 그러면 FB 프라임은 0보다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을 수도 있어. 이거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화살표는 맞군요. 여기 눈이 붙으면 안 돼. 여기에서 내가 설명한 걸 잘 이해를 해야 돼. 네.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는 점에 대한 정의인데 미분이 가능할 때 이런 말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인 거야. 그 증가 상태를 미분을 이용하지 않고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충분히 작은 양의 상수 h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걸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증가 상태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봐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 A가 이렇게 있어. A에서 총을 빵 쏘면 얘란 말이야. 그럼 이 점은 이렇게 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걸 갖다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건 A-H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은 A 플러스 H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서 총을 쏘고 여기서 총을 이렇게 쐈을 때 그 함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F의 A가 되고 왼쪽은 F의 A-H가 되며 오른쪽은 F의 A 플러스 H 이렇게 되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작은 양의 상수라는 건 뭐야? 이 H가 졸라리 작아지면 이게 이렇게 붙겠지. 아무리 붙어도 총을 쏘면 여기서는 아래에 있고 여기서는 위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증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미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냥 함수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걸 이걸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고. 근데 왜 내가 주의를 하라고 그러냐면 이것만 증가 상태가 아니라 이것도 증가 상태지.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강한 의미의 증가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지? 그럼 약한 의미의 증가 상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여기를 A라고 놓으면 F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존재를 하지 않지. 존재를 안 한다고. 첨점이니까.
근데 이때는 어때?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0보다 크지? 그래서 이때는 FA 프라임은 0보다 크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A 프라임이 0보다 크면 그럼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이건 틀림없이 맞지?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무조건 맞다고.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A에서 접선의 길이가 0보다 크니까 이건 맞아. 근데 그 역은 어떨까? 증가 상태이면 FA 프라임 0보다 크다. 그건 틀리지? 네. 이게 당장 틀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지? 틀린단 말이야. 이 부분이 되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걸 고치자고? X는 A에서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 전제하에서 그 상태에서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단서를 줬다고 그래봐. 이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런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러면 FA 프라임은 0보다 크다가 과연 맞을까 이런 얘기야. 내가 하는 얘기가. 왜 틀리지?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 3차 함수가 이렇게 갈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이게 여기 A에서 이게 0이라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FA 프라임이 0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은 증가 상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점이거든. 그래서 이건 틀린다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맞다는 거야? 맞으려면 F 프라임 A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까지 있어야 맞게 되는 거야. 그걸 주의하라는 얘기야. 용법 이해됐어?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게 상태에 대한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한 번만 더 헷갈리게 만들게요. 이거 지우고. 네, 이거 지우고. 이번에는 그럼 이건 어떨까라는 거야. FA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는 X는 A에서 증가 상태. 이건 맞다고 그랬지? 네. 이건 확실히 맞단 말이야.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한다고 했어 안 했어? 아니라고 그랬어.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겠어. 첫 번째, X는 A에서 미분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 두 번째는 여기 등호가 붙을 수도 있어. 그지?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이 역은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떨까? F 프라임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틀려요. 맞아 틀려? FA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일까? 아니. 이거 틀려. 이거 왜 틀릴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있었어요. 이거 한번 잘 봐봐. 잘 봐. 이렇게 되는데 이 접선의 길이가 0인 것이 이 절반이 잘려 있고 거기에 직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런 다음 점점점점점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0인 그거의 절반이 붙어가지고 요렇게 되는 걸 생각해봐. 그럼 이건 틀림없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이거나 여기 계속 0이지 0. 그래서 이거는 fx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부분을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 네. 그래서 틀리는 거야. 그러면 그 역은 맞을까 틀릴까? 여기요. 이건 맞을 것 같아요. 틀린단 말이야.
첨점. 아, 그렇지.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없이 증가 상태만 나왔으니까 첨점이라고. 틀려. 근데 틀린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때? F'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상태하고 X는 A에서 여기에서 미분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증가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맞아 틀려? 맞, 맞을 것 같아. 이거는 맞게 되겠지. 첨점이 발생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상태. 네. 그 상태. 그럴 때 그것은 점에 대한 정의라는 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해석을 하면 혹시라도 뭐 정오 판별에 관련된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럴 때 세심하게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잘 숙지해서 교재에 넣어놔야 돼. 교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거야. 강의 저기 니들 개념서에. 그렇게. 자, 그럼 증가 상태가 뭔지 알겠지? 네, 감소 상태가 뭔지도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 점에 대한 정의.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증가 상태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 바로 그거야. 핵심은. 그리고 약한 의미의 증가 상태는 미분의 개념에서의 증가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것은 FA 프라임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문제에서 증가 상태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분한 것이 0보다 크다의 부등식을 풀어주고 같다에서 살펴봐야 돼. 유한계의 점에서 그 점은 증가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 그렇게.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 증가 상태와 같은 동의어도 알고 있어야 돼. 그건 뭐냐면 문제에서 증가 상태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증가하는 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증가하고 있는 이라는 얘기니까 증가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또는 증가하는. 오케이? 그럼 증가 상태 이해했지? 그럼 증가 함수는 뭐냐? 내가 그랬잖아. 증가 상태와 증가 함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증가 함수는 점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구간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돼. 그럼 구간에 대한 정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이고 얘가 B라고 해봐. 그러면 이 A에서의 점은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원래 그 값의 정의가 되는 건데 B에서는 증가 상태가 되고 있지. 그지? 하지만 폐구간 AB에서 이 함수는 증가 함수인 거야. 왜? 구간에 대한 정의거든. 함수라는 건. 즉, 이 A에서 B까지는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겠어? 이 점은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간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어? 그렇게 하면 증가 상태와 중가 함수의 헷갈림이 없어질 거야. 됐느냐? 그렇게. 그때 이제 증가 함수에서도 헷갈릴 만한 얘기를 또 한번 쭉 해봐야 되겠지. 자, 지금 잘 봐. 여기.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지? 네. 그 미분 가능한 증가함수인 상태에서 증가 상태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잘 쳐다봐.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은 fx보다 작다. 이게 바로 증가함수의 정의잖아. 네. 그러면 fx 프라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는 맞아. 네.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xi보다 xj가 더 크면 이건 가능한지 모르는 거예요. fxi가 fxj보다 작다. 즉 xj가 더 크다. 이게 증가함수잖아. 네. 그러면
fx는 프라임은 0보다 크다 또는 같다. 이거 맞아? 그냥 이렇게만 나왔을 때 이건 틀린다는 얘기야. 이거 왜 틀려?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해서 첨점이 생기는 이 함수는 증가함수거든. 근데 이 미분의 정의가 없는 점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게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으려면 요게 이렇게 맞으려면 어떤 것을 전제 조건을 여기다 꼭 써줘야 돼? 그치. 미분이 가능할 때 이런 말이 있어야지 되는 거야. 그지?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역은 참일까? fx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증가함수다. 일단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렇게 전제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함수다. 맞아? 틀려? 왜 틀려? 그냥 상수함수. 그렇지. 상수함수만 해도 벌써 fx 프라임하면 0 되잖아. 그럼 증가함수가 아니고 이것이 틀린 발레는 아주 자명해. 첫 번째 상수함수 맞지? 상수함수는 fx 프라임이 0보다 0이야 0. 그러면 이거 증가함수가 안 되잖아. 또 하나 뭐 있어?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이렇게 올라가다가 직선으로 연결되고 요렇게 되는 거, 그지? 그럼 여기 이렇게 절반 잘린 부분하고 여기 절반 잘린 부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잖아. 그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이거나 0이거나 그런데 이 부분은 증가함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 구간에 대한 정의로 봐도.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연고마 f x 프라임이 0보다 크다. 그러면 fx는 증가함수다. 이건 맞아? 이거는 참이 확실하지. 네.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리는 거를 다 털어낸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이 수투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 fx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면 돼. 왜 그러냐면 졸고 있는 지광이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차피 다항함수거든. 수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함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너희들은 이 수투에서 증가함수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fx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그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고 증가 상태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fx 프라임이 0보다 크다 의 부등식을 풀어주고 fx 프라임 이꼴 0인 점에서는 하나씩 따져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알겠느냐? 네. 우리 졸고 있는 지방에서 알겠느냐? 코로나로 쓰러진 건 아니지? 됐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닌 점을 우리는 그걸 강한 의미의 극값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닌 점이 예를 들어보면 이런 점 또는 요런 점 요런 점 또는 요런 점 또는 빵꾸 뚫리고 빵꾸 뚫려서 여기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 요런 점이 증가 상태도 감소 상태도 아닌 점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걸 극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강한 의미의 극값이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극값은 이 중에서 뭘 배우냐면 이거 약한 의미의 극값만 배우는 거야. 약한 의미의 극값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 두 가지야.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가 일단 뭐다? 0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함수를 통해 들어보면 될 것 같아. fx가 이런 게 있어. fx가 x의 3승 마이너스
뭐 3x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이 그래프를 그려보라 그러면 씨, 어떻게 그려? 너나 그리시오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미분을 해본다고. 그럼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그거 이꼴 0이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이 0에다가 이렇게 눈도 그리고 이렇게. 이건 졸고 있는 우리 지광 이름 대면 안 돼. 지금 동영상 듣는 애들이 지광이가 어떤 놈이야 이럴 테니까. 그지? 서모 씨 아들 모지광이가 졸고 있어도 저렇게 놔야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놔야 되냐면 3의 x-1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놓고 나면 마이너스 1 값과 1이라고 하는 근이 생겨. 1차 미분한 거예요. 그지? 그런 다음에 어떤 짓을 꼭 해봐야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아니야? 아, 플러스.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원래 함수는 이 구간에서 플러스잖아. 증가하고 있는 거야. 아까 설명했잖아. 그지?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건 부호가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지? 그 얘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잖아. 이 구간에서는. 그지? 확실하잖아. 네. 지금 배운 게 그거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값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어서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원래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서모 씨 아들 모지광이가 졸고 있는 사이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증가하니까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고 그러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추정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린 이걸 무슨 값이라 하고 극대값이라고 하고 이것을 무슨 값이라고 하고 극소값이라고 하고 해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때려 넣는 거지 원래 함수다. 그럼 극대극소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줄 건 이거야. 이 그래프가 아니고 어떤 그래프냐면 gx라고 하자. gx. 자, 졸고 있는 지광이의 gx 이꼴 3x 제곱 x 3승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 그래프는 미분을 한번 해봐. 지광이를 미분하면 사라지겠지? 미분하면 3x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거 이꼴 역시 서무 씨 아들 모지광이를 여기다 그려보면 이 경계값은 0이 나오는데 0보다 작은 값들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전히 플러스고 네. 0보다 큰 값을 집어넣어도 역시 뭐야? 플러스. 플러스지. 네. 그럼 이건 이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마이너스면 내려올 텐데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여전히 뭐가 되고? 0이 되고. 여기도 여전히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고? 0. 이것도 0이 되고. 그래서 이 수투에서 배우게 되는 약한 힘의 극값이라 하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첫 번째, 1차 미분한 거 이꼴 0의 방정식을 풀어서 그 근을 찾아야 돼. 두 번째는 그 근에서 무조건 그 값을 갖는 게 아니고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면 극소 이렇게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값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지. 접선의 길긴 0임에도 불구하고. 그지? 지광이 엄청 졸린가 봐. 졸릴 때는 저기 서서 하는 책상이 있잖아. 너무 심하게 졸리면 좀 잘 튀어? 서무 씨 아들 모지광이라고 그래요. 미래가 촉망되는 우리 지광스 지금 현재 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증감표라고 하는 거야. 이걸 증감표라고 하는 거라고.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설명하는 게 수투의 과정인데 예전에는 이걸 문과도 다 배웠었어. 무슨 얘기냐면 1차 미분한 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증가를 할 때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증가를 할지 아래로 볼록으로 증가를 할지 직선으로 증가할지 아니면 꼬불꼬불꼬불꼬불해서 증가를 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거든. 그지 영호마?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2차 미분을. 그럼 그거 이꼴 6x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에다 또 성우 씨 아들 모지광의 얼굴을 또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경계값이 0이 되지. 그럼 0보다 작은 값을 한번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뭐가 되나?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우선 0보다 작으면 이 그래프는 그 범위에서 위로 볼록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야. 위로 볼록. 위볼. 그 다음 0보다 큰 값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에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볼 이렇게 되는 거야. 왠지 마이너스면 아래로 볼록일 것 같은데 위로 볼록이야? 플러스이면 왠지 위로 볼록일 것 같은데 아래로 볼록이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증감표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함수의 1차 미분한 거하고 2차 미분한 거에 부호 변화를 다 표시를 해줘야 원래 함수가 조금 더 완벽하게 그려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이걸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즉 변곡점의 정확한 정의는 뭐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만나는 점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이게 변곡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변곡점. 변곡점이야. 그럼 저기에 변곡점이 있을까 한번 보자. gx는 x 3승을 다시 한번 미분하면 gx 프라임은 뭐가 돼? 6x 이렇게 되지? 그거 이꼴 0으로 넣으면 경계값이 0이 되니? 그럼 0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지? 0보다 큰 값을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냐? 그러면 저것도 변곡점이야. 그럼 이 그래프는 특이해. 극대값은 없어. 극소값도 없어. 근데 변곡점은 존재해. 어떻게 존재하겠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는 위로 볼게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점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고? 0이고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이 만나고 있지. 그래서 저걸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두자. 첫 번째, 원래 함수를 미분한 거에 근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극값이 생긴다. 극대든 극소든. 두 번째, 2차 미분한 거 이꼴 0으로 났을 때 근을 구하고 거기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면 변곡점이다.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역시 변곡점이 아닌 거야. 알겠느냐? 요렇게. 그렇게 해서 이 증감표를 그리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 또 하나 주의할 점 뭐냐면 졸 때 거기서 의자에서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첫 번째 주의해야 되고 부상당하니까 그거 말고 원래 함수를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막 그릴 수 있는 이 놀라움 이게 미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 사실 증감표가 핵심인 거야. 도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이 증감표 이 두 개가 양 날개인 거야 미분에서는. 근데 그 그래프를 그릴 때 그것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중요시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뭘까 서진아? 그렇지. 절편이라든가 부동점이라든가 점근선 또는 그 함수가 우함수인지 D함수인지 즉 Y축 대칭 함수인지 원점 대칭 함수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게 선행돼야 돼. 그런 다음에 미분해서 극값도 구하고 변곡점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합쳐질 때 그게 제대로 된 그래프를 그리는 고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디립다 미분 먼저 할 생각하지 말고 원래 함수를 쳐다보고 우선 그게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를 살피고 절편도 찾고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그 제한된 범위가 뭔지도 살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알겠느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예를 들기 전에 이거 뭐 그래프를 완성해보자.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저걸 가지고 이제 완결판 그림을 그려보자고. 이건 지우고. 자, 저 그래프를 보고 이거에서 fx 이꼴 x 3승 마이너스 3x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러면 나 같으면 그리기 전에 먼저 살펴봐. 아, 원점을 지나네. 아, 네. 두 번째, 여기 홀수차 함수만 있으니까 저거 기함수네. 아, 네. 이런 거를 먼저 찾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이걸 미분을 하지. 1차 미분을 해. 그러면 지광이가 미분을 하다가 졸게 되면은 잘못하면 다치겠지? 어쨌든 이거 이꼴 0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런 다음에 3에 x-1, x 플러스 1 이꼴 0 그럼 이렇게 될 테고 또 한 번 미분을 해. 더블 프라임 x를 하게 되면 그것은 6x가 될 거고 그 6x 이꼴 0으로 놓게 되면 경계값들이 다 찾아져. 첫 번째 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경계값이고 이건 0에서 경계값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었더니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가 되고 1보다 더 큰 값을 집어넣었더니 플러스가 되어서 이 그래프는 이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번엔 0보다 작은 값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되고 0보다 큰 값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양수가 되어서 저 원래 함수는 0까지는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아래로 블록이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자, 그려. 시작. 우선 원점을 지나지? 그 다음 여기 플러스 여기 빨간색으로 빨갱이 자 마이너스 1에서는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로 가다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 극대값 극소값 보여?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됐어? 그런 다음에 이 0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어디로 볼록이라고? 위로 볼록. 따라서 위로 볼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 다음 0보다 큰 부분은 아래로 볼록으로 해서 이걸 이기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하고 2차 미분을 하고 한 것의 부호의 상태를 보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게 무엇이든지 다 그릴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우리 영범이 애꾸눈 가지고 이거 보려니까 고생이 좀 많겠다. 그지? 잘 보여? 되게 답답할 거야. 됐느냐? 이게 바로 증가 상태와 증가 함수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결국 저 증가함표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증가함표라고 그래. 보통 너희들 교재를 보면 증가함표를 이렇게 표로 그리거든. 이렇게 칸을 그려서. 야, 그런 짓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뭘 표를 그리고 앉았어. 그지? 그 다음에 너희들 그 증가함표 보면은 아예 표도 3칸도 아니고 2칸일 거야. 왜냐면 2차 미분한 거의 부분은 안 다루니까. 근데 우리는 다뤄야 돼. 그래야 완성되는 건데, 미분이. 그래야 나중에 미적분으로 넘어가도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고.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2차 미분이 무지하게 중요해져. 그렇게 된다. 지광이 어제 또 저녁에 술 많이 먹었어? 술 좀 적게 먹어. 자꾸 졸잖아. 그러고 나면 이제 문제로 넘어가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이건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되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간단한 거 하나.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되고 있어.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A에서 총을 쏴볼게요. 그럴 때 이것은 fx라고 하는 그래프야. fx, y는 fx라는 그래프야. 총을 쏜다. 빵! 그럼 우리는 즉시 보고 fa는 0보다 크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두 번째,
FA 프라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0보다. 접선이 0보다 크니까 이건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지? 그 다음 FA의 더블 프라임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 그래프상으로는 알 수가 사실은 없어. 근데 미로 블록이잖아. 네. 그럼 이건 0보다 어떻다고? 작다고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잘 해두자.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위로 블록이다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있었는데? 아, 그거 기억나? AB 한거 2분의 2가 이거잖아요.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대표적으로 이거지?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지? y는 fx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야. 총을 빵 쏘고 총을 빵 쏘면 fa가 발생하고 fb가 발생할 거야.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우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두 높이의 산술평균이라고 그러지.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이 두 개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b지? 그럼 거기서 총을 빵 쏘면 f의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어떤 게 더 커? 오른쪽. 이게 더 큰 게 보이니? 그럴 때 이게 바로 위로 블록인 함수의 고등학교 1학년 때의 정의야. 이것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위로 블록. 이렇게 되면 무슨 블록? 이렇게 되면 이건 아래로 블록이야. 만약에 등호가 붙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직선. 그치, 직선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 그지? 그래서 위로 블록. 지금 위로 블록인 것을 지금 첫 번째 형태로 설명한 거고 두 번째로 설명한 거잖아. 하나 더 있어. 세 가지를 다 기억해둬야 되는데 세 번째 위로 블록이다라고 하는 형태. 위로 블록, 위볼.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뭐고? 바로 이런 경우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고.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자, 위로 블록인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린다. 설명을 해서 좀 넓게 그릴게. 이렇게 위로 블록. 이렇게 그려볼게. 그러면 어떤 특성이 또 있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총을 빵 쏘자. 빵 쏘고 빵 쏘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냐?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서 b-a의 fb-fa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고 나서 여기에 또 뭐가 형성이 되냐면 이 a에서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 보여? 우린 이걸 fa 프라임이라고 그러지. 그 다음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보이냐? 우린 이걸 fb 프라임이라고 그러지. 그지? 그랬을 때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나 잘 봐봐. 이 직선의 기울기는 항상 중간에 위치하게 되고 어떤 게 제일 커? 그렇지. fa 프라임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제일 작은 건 f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런 말을 보면 즉시 어떻게 알아야 돼? 저건 구간 AB에서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위로 볼록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쪽에 있어도 똑같이 성립을 할까요? 과연 성립할까 한번 봐봐. 할 것 같아. 한단 말이야. 왜 성립하나 봐. A에서 총을 빵 쏘고 B에서 총을 빵 쏘면 그 두 직선의 길기는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그럼 여전히 이 식을 성립하나 안 하나 잘 봐봐. 저건 마이너스 기울기잖아.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를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도 과연 될까요? 될까 안 될까? 될 것 같아.
아, 돼. 이러면 이거지, 이거. 아예 그 다음 이건 기울기가 이거지. 접선의 기울기. 이건 이거지. 무조건 그래서 어느 경우든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따라서 요런 식을 보면, 아, 이거는 구간 AB에서 위로 볼록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사실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것은 이 수투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는데, 미적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잘 숙지하고 있도록. 오케이? 반대로 되면 아래로 보면 그렇지. 반대로 되면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해둬라. 됐지? 대모일 때 직선이고 등호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등호면 직선 아니야. 직선이겠지, 당연히. 그렇게. 그럼 내가 함수의 증감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해줄 얘기는 다 한 건데, 이거 한 번만 더 연습을 하고 시작. 뭐냐면 이거야. 아까 했던 거. 자. 결국에는 이건데, 아까 그렸던 거 fx는 x의 3승 마이너스 3x 이거에 대한 얘기 말이야. 이걸 그래프를 그림은 어떻게 됐었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였지? 2였나? 1일 때 마이너스 2였지?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 위로 볼록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려지고 아래로 볼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게 f의 함수였어.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쟤를 미분을 해보는 거야. 미분하면 바로 나오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 이거 그리면 되겠지. 근데 그냥 이 상태에서도 바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 fx'은 이중적인 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첫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그게 f잖아, f. f는 높이잖아, 높이. 그래서 그 기울기가 높이로 표현되는 거야. 예를 들면 기울기가 한 3쯤 돼. 그럼 높이 3으로 표시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범아,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이거 0이지.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0이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이 두 점을 지나게 돼 있다고. 왜냐면 이 자체가 높이이기 때문이지. 됐어? 그런 상태에서 여기 증가하고 있지. 여긴 감소하고 있지. 그 다음에 증가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의 부는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어때? 이 미분한 함수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 마이너스는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 미분한 함수가 플러스가 되는 구간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 이렇게. 그러면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봐봐. 그럼 6x 이렇게 되지. 이것도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두 개의 관계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것을 미분했을 때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했었지. 이 fx 프라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했지? 이게 플러스면 증가하고 있고 마이너스면 감소하고 있지. 그럼 이거와 이것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걸 미분을 하면 이거의 부호에 따라서 이 1차 미분한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알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야. 실제로 미분하면 6x니까 이거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인 구간을 잘 봐봐. 이 마이너스인 구간에 대해서 이 1차 미분한 건 감소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 그리고 이 2차 미분한 거가 마이너스일 때 이 원래 함수는 위로 볼록인 게 보여? 네.
그렇게.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지. 2차 미분한 거에 부호가 플러스면 이 1차 미분한 거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가 보여? 그리고 원래 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게 보여? 이렇게. 따라서 이 미분 문제, 그래프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 세 개 사이의 상관관계. 얘를 보고 두 가지를 해석하고 거꾸로 얘를 보고 얘를 해석하고 얘를 보고 얘를 해석하고 얘를 보고 얘를 해석하고 얘를 보고 쟤를 해석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미분은 다 이해를 하고 만 거야. 완성이야 이게. 이제는 우리는 뭐만 할 줄 알면 미분만 할 줄 알면 1차 미분과 2차 미분한 걸 통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멋지게 그려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송편이 아니라 절편, 부동점, 점근선, 그다음에 우함수냐 기함수냐 주기함수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발견하는 거. 됐어? 자, 함수의 증가함 1부는 이렇게 맞추는 걸로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여기 있는 문제들을 몇 개를 풀으면서 연습을 하는 걸 2부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자. 오케이? 수고했어. 여기 소무시아들 모지강 지금 깨 있어.